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진단 제주 정은숙입니다. 11월부터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면서 지난주에는 코로나19 일상회복 범도민 지원위원회까지 출범했습니다. 거의 2년 만에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와 함께 우려도 교차하고 있는데요. 특히 제주는 관광지와 섬이라는 특성을 감안하면서 그동안 침체되었던 골목 경제와 그리고 농어촌 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코로나19 일상 회복을 위한 로드맵은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 그리고 제주형 일상 회복 성공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함께 논의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영식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연수 제주도의회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인철 제주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코로나19 일상회복 범도민 지원위원회 사무국을 맡고 있는 제주도 담당, 그리고 관계부서 등을 비롯해서 제주도 담당자에게 저희가 출연 요청을 했습니다만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아직은 방송에서 할 얘기가 없다라는 그런 취지로 출연을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전달을 받았습니다. 일상회복을 위해서 그러니까 민과 관이 협력해서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행정에서는 이에 대해서 좀 다른 판단을 하고 있는 건지 싶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같이 이렇게 좀 참석을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상당히 좀 큽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이런 기회에 도민들에게 이제 설명드릴 것도 따로 있을 테고, 당부하고 싶은 것도 있을 테고, 아니면 이제 방역 관련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홍보할 부분도 많을 텐데, 오늘 이 자리에 없는 게 너무 좀 아쉬움이 많네요. 예. 그럼 아주 저희가 좀 열심히 함께 논의를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11월 위드 코로나와 함께 한지 20여일이 이제 훨씬 지났습니다. 체감하는 변화나 뭐 다양한 의견이 있으실 건데요. 위드 코로나 이후에 달라진 점, 그리고 혹은 좀 기대되는 면, 혹은 우려되는 면, 이런 면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는데, 회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위원장님 먼저. 예.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위드 코로나가 이제 시행이 된 지 네. 벌써 이제 3주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좀 많이 좀 기대했던 것도 있지만, 지금은 이제 기대보다는 우려가 많이 앞선다라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위드 코로나로 이제 방역이 완화가 되면서 긴장이 많이 이렇게 해이진 것도 이제 사실입니다.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위드 코로나라는 이 말 대신에 단계적인 일상 회복이라는 이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 네. 왜냐하면 이 위드 코로나라는 게 이제 콩글리시기도 하지만 예. 자칫 이 코로나랑 이게 함께 살자는 게 모든 게 한꺼번에 해제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줘서 방역에 소홀해지거나 네. 아니면 이제 느슨해질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단계적 일상 회복은 아마 앞으로 이 단계별로 이렇게 좀 불편은 좀 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그 단계별로 이제 불편이 다소 점점 이렇게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감을 좀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제 얘기를 드렸고요. 11월 우리 제주 경기는 회복세를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전체 카드 매출액만 보더라도 코로나 이전보다 이제 15.3%가 이렇게 증가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음식점 카드 매출액도 0.7%가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어서 회복세 기미가 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방역인데, 이 수도권 방역이 상당히 좀 좋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 제주 상황이 그렇게 좋은 것만도 아니다 이거죠. 이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 후에 있어서 우리 제주는 연일 신규 확진자가 2자릿수대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유지를 이렇게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학교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 상황이 상당히 좀 심상치가 좀 않습니다. 예, 위원장님 그 방역의 그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을 듣고 다시 제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죠. 예. 예, 어떻게
기대와 우려가 있으실 텐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이 위원장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단체에서는 근본 위드 코로나가 이제 시행되면서 제주 경제가 다시 모닥불처럼 활활 타오르는 계기가 이제 될 수 있도록 저희 그 소상공인들이 힘든 삶 속에서도 이제 우리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 대행과 제주도의회에 많은 기대와 응원을 실제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에는 이제 그 지사 선거가 그 투표율이 선출되면서 제주도가 어떤 정실주의나 어떤 물이 썩었던 고였던 부분을 이제 도려내지 못하고 또 어떤 유명무실 단체들도 이제 떼어내지 못하면서 제주 경제가 많은 병폐에 시름을 앓고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위드 코로나도 시행되는 단계에 철두하게 어떤 그 대비를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네. 근본에 이제 모든 민간 협치로 제주도가 그 코로나도 이겨내면서 미래에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은 이제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붙이고 싶은 말씀은 제주도가 코로나 전에도 건축 경기 불경기로 인해서 경기가 안 좋았었는데요. 네. 코로나가 겹치면서 소상공인들 신대는 하루하루가 이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심정입니다. 이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관광객들이 관광 문화라든지 소비 패턴이 바뀌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 하면은 대형 마트라든지 대형 호텔, 다음에 이제 대형 음식점, 식자재 마트가 호황을 누리고 있고요. 네. 특히 제주 농협 하나로마트는 농협인데 공산품 매출이 50%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어떤 제주도 고유의 정서도 파괴되고 있고 소상공인 매장을 이제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또 시내 지역보다 시외 지역이 경기가 더 활성화되고 있고요. 네. 제주 도민이 장사하는 곳보다 도에서 와서 하신 분들이 장사가 더 잘 되면서 제주도에서도 화의 원주민이 꺾었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네. 실정입니다. 네. 그런 어려움들이 좀 더 많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예. 고현수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우리 다수 국민들이 코로나 대응 체제의 전환을 요구를 한 결과가 현재 그 일상 회복을 위한 방지 조치를 포함해서 단계적 완화가 취해진 거죠. 지금 보면 그 물론 우리 소상공인 연합회장님은 또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보면 확실히 골목 상권이 좀 살아나 있다는 거는 좀 느껴지고 또 저녁에 확실히 매상이 좀 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점심시간을 빌어서 그 큰 식당을 가보면 렌트카나 전세버스 같은 경우에 많이 이제 주차돼 있는 걸 보면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도 많아지고 민생에 있어서 경제가 일정 정도는 회복되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판단은 좀 서긴 합니다. 이제 또 그런데 이제 우려되는 건 무엇이냐? 우려되는 것은 뭐 지금 집단 감염이 또 며칠 사이에 지금 확 번지고 있고 네. 또 제주는 개방성과 폐쇄성을 동시에 갖는 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1천만 이상의 관광객이 오는 지역이면서 그런 것은 개방성을 볼 수 있는데 또 섬이라는 또 특수적 폐쇄성이 있기 때문에 방역이 단계에 있어서 그 방역은 좀 철저히 해야 되는데 향후에 그러면 제주도에 있는 병상의 규모나 그런 방식이 예전에는 코호트 방식이거나 생활치료센터를 통한 이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경증의 경우는 자택에서 이렇게 치료하는 방식으로 이제 바뀐단 말입니다. 네. 그랬을 때 중증 같은 경우에 그 어떤 제주 지역 내에서 감염병 관리 체계가 제대로 지금 설치돼 있느냐 그리고 또 작동될 것이냐 요거는 굉장히 좀 우려한 지점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하게 되면 그 초기에 확진자가 이제 늘어날 것이다 이런 예상은 저희가 미리 할 수 있었는데요. 11월 이후에 지금 집단 감염도 증가되고 좀 어려운 상황들이 그 방역에 있어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다가 다 못 하셨는데 그 말씀 좀 해주시죠. 그래요. 지금
11월 들어 이제 그 확진자 수만 이렇게 보면 391명이 그 확진자가 이게 집계가 이렇게 좀 되고 있어요. 네. 다만 이제 이 중증 환자 그 입원한 분이 이제 1명이라는 사실과 그리고 이제 이 병상 가동률이 네. 43.8%로 이렇게 다소 좀 여유가 있는 상태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이 중증 환자라는 것이 이제 언제 늘어날지 이렇게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그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이 중증 환자를 억제하는 데 있어서 이 한치 소홀함도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좀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지난주였지요. 코로나19 일상회복 범도민 지원위원회가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고현수 의원님, 의원님께서 이 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계신데요. 예. 위원회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건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코로나 일상회복 범도민위원회가 지난주에 출범했는데 네. 지금 이제 분야는 4개의 분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게 경제, 민생, 문화관광, 사회안전, 방역, 의료 해서 제가 속해 있는 데는 이제 사회안전 분과에 속해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이분들에 대한 민생 경제 활력 방안을 포함해서 두루의 방역 체계와 경제 체계, 민생 부분을 다 같이 실천해 보고자. 라고 만든 조직인데, 네. 근데 왜 소상공인 연합회는 거기에 저는 참여가 당연히 되는 줄 알았는데 회장님 얼굴이 안 보이길래 좀 그렇죠. 네. 상인협의회만 좀 들어가 잘 계시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그 일상 회복의 단계와 일상 회복 이후에 이제 제주를 어떻게 또 설계해 나갈 것인지에서 좀 두루 도민과 의회 도하고 같이 우는 체계로 가는 위원회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그 일상 회복을 위한 좀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한 기구인 건가요? 아직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일상 회복의 로드맵이 이게 구체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네. 의제 차원을 던진 거죠. 의제를 그 경제 민생에서는 어떤 의제, 소상공인 자영업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다음에 문화관광은 뭐 문화예술인이나 관광사업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큰 의제만 던진 상황이고 구체적인 로드맵은 현재 출범해서 딱 한 번 회의를 했기 때문에 이후에 대해서는 좀 실무위원회가 다시 만들어지고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조금 이해가 안 되기도 합니다. 지금 일상 회복 1단계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로드맵이 아직 그려지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이신지 일단 제주의 그래서 상황과 오늘 특성에 불편해서 안 나오신 거 맞는 그 아닌가요? 그래서? 로드맵이 좀 그려지고 있는 건지 어떤 준비를 좀 우리가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 이 방역과 이 경제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 네. 이 수레바퀴가 조화롭게 이렇게 함께 이렇게 굴러가는 것이 상당히 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위드 코로나를 이렇게 먼저 시행한 싱가포르 그리고 이제 이 유럽 여러 나라들 그 외국 사례를 이렇게 봐도 이 일상 회복의 길은 이제 순탄치 않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외국이 그동안이 이 위드 코로나를 이렇게 먼저 시행한 그런 나라들이 그 사례들을 면밀히 이렇게 꼼꼼히 따져서 제주 지역이 어떤 그 상황과 그리고 이제 특성에 맞는 그런 제주형인 로드맵이 빨리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겠다. 네. 왜 그러냐 하면 좀 원래 이제 이 진행 사항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뭐 12월 그 중순이면 이제 2단계로 들어가고 이제 내년 초면은 이제 3단계 이렇게 되고 있는데 좀 전에 우리 박인철 우리 회장님께서도 이렇게 좀 언급을 좀 하셨는데 우리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이제 소상공인 그리고 이제 관광업계 등 이 사회적 양극화가 상당히 좀 심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어떤 장애인이라든가 아니면 또 이제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 있어서 겪는 고통은 이렇게 말할 수 없을 정도인데 이 코로나 블루란 말을 하잖아요. 근데 네. 이 취약계층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장애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 좀 사치스러운 말이 아닌가.
오히려 그들에게는 이제 어떤 그 코로나 블랙이라는 말이 좀 적절한 좀 표현인 것 같고, 이 일상 회복을 위한 그 우선순위에 있어서 어떤 그 사회적 약자라든가 아니면 이제 소상공인 중심으로 우선 이렇게 좀 보호가 돼야 되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이제 좀 전에 이제 코로나19 이제 일상회복 범도민 지원위원회가 이렇게 좀 출범이 됐는데, 네. 이 단계적 일상회복의 어떤 그 맞춤형 그 발굴에 만전을 좀 기해야 되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예. 지금 맞춤형 말씀해 주셨는데, 예. 예. 예, 뭐 우리 양영식 위원장님과 같은 궤인데 희생을 가장 많이 강요했던 계층이 누구냐? 그건 누가 뭐라 그래도 소상공인을 포함한 자영업자다. 이분들에게 좀 핀셋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그 코로나19에 가장 취약했던 계층들에 대해서 일차적인 관심을 좀 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재정이 필요한 건데, 그러면 도의 재정은 어떤 긴축 재정보다는 지금은 풀어야 될 때다. 그래서 네. 확대 재정으로 내년은 한시적으로 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지금 우리가 그 한 6조 규모가 이번에 좀 넘습니다. 네. 그 재정이 제주도의 어떤 GRDP에 기여하는 정도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제주도 특성인데 그런 부분이 일차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도에서 새 예산이 지금 도의회에 넘어왔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그 소상공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강화돼야 되고 그리고 확대 재정이 돼야 되고 이런 말씀 해주고 계신데 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아주 고마우신 말씀인데요. 이 일상 회복이라는 게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장작불을 다시 피는 걸로 옛날로 이제 그 활날 타오르었을 때로 되돌아가려고 그러는 건데요. 지금 혹시 사회자님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그 위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예. 예. 제주도에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네. 우리 고현수 의원님도 와 계신데요. 예산이 그 제주도 경영탱상본부에 한 몇백억이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 내부에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1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행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행사를 주최 측에서 소상공인 단체에 단 한 번도 전원이나 팩스나 어떤 문구로도 자기네가 행사를 한다는 거를 통보한 적이 없습니다. 네. 저희들이 어떻게 알았느냐 하면은 요번에 예산을 할 때 저희들이 소상공인 단체에서 저희들이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분들인데 이러이러한 행사를 좀 해주고 싶다, 뭐 교육을 좀 해주고 싶다 해서 이제 예산을 올렸었는데 이게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하고 중복이 된다 그러면서 전부 이게 이제 2호조에도 못 들어갔습니다. 네. 그러면은 거기에 그 많은 행사를 하면서 저희 임원이나 소상공인분 대다수가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가 어디에 있는 줄도 모르고 어떤 행사를 하는 줄도 모르고 있는데 이게 과연 어디에서 이게 책임져야 될 문제지 제가 네. 좀 사뭇 궁금한 네. 일입니다. 네, 그 제대로 된 로드맵을 앞서서 이런 그 행정과 함께하는 것조차 지금 좀 그 어긋나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여기 대해서 혹시 해주실 말씀 있으십니까? 그게 이제 일상 회복이 되기 하면은 네. 이 일상 회복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제주도민을 위해서 이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도에서 이제 직접은 안 하지만 위탁을 준 그 기관에서 일상 회복에 맞게 프로그램에 맞게 움직여 줘야 되는데 네. 그게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네,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그 박인술 회장님께 아까 짧게 지금 여쭌 게 그 범도민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네. 저는 뭐 여러 제주 지역의 뭐 경제인을 대표하고 상공인을 대표하는 분들이 참여를 하는데 저는 왜 소상공인 연합회가 왜 안 보일까에 대한 의문이 지점이 있었고, 또 하나는 실제로 소상공인들이 범도민 대책위가 그 추진위가 만들어진지에 대한 인지가 별로
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저는 당연히 소상공인이라 그러면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그 단체와의 도하고의 어떤 소통이 제대로 좀 이루어지고 거기에 관련돼 있는 협력적 차원에서 같이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의 집행의 내용들이 제대로 보이는지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지점에 네.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던 거예요, 저는.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일상 회복을 위해서 이제 촘촘하게 준비해야 될 과제가 참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그 우선순위로 먼저 방역하고 민생 경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할 텐데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은 이제 민생 경제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룰 수 있을 것 같고요. 먼저 방역과 안전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 현재 제주 지역의 병상 수급 그리고 의료진 대비, 의료진에 대한 대비 이런 것들이 좀 잘 되고 있는지 이 부분 여쭙고 싶거든요. 좀 말씀해 주세요. 예, 그 단계적 그 일상 회복 전환이 그 핵심은 위중증 환자 그 관리에 있습니다. 네. 지금 수도권 그 방역 상황이 상당히 좀 안 좋은데 예, 병상 가동률을 보게 되면 이 단계적 일상 회복을 좀 중지할 수 있는 75%를 이렇게 훨씬 넘고 있습니다. 수도권이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위중증 환자만 하더라도 이제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가 500명인데 500명을 이렇게 또한 이제 훨씬 또 이렇게 넘고 있고 어저께 그 발표한 그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도 수도권이 그 위험의 정도가 이제 매우 높다고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전문가 일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수도권만이라도 서킷 브레이크 그러니까 이제 비상 계획이 발동이 돼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좀 위중하다는 것이죠. 다행히도 우리 그 제주 지역 그 병상 가동률은 이제 50% 이내이고 위중증 환자 역시 한 명이 입원해 있습니다. 우리 제주 지역에서 이제 지속 가능한 이제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이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위중증 환자의 관리에 있다. 그래서 이 위중증 환자를 억제하는 데 있어서 이 방역의 초점이 맞춰져야 되겠다라는 좀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네네. 이 중증 환자를 이렇게 그 케어를 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숙련된 의료 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숙련된 의료 인력이라는 것이 어떤 단기간에 이렇게 양성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인력이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제주도는 이제 지리적인 어떤 특성상 위중증 환자가 이렇게 많이 나왔을 때 어떤 타 지역으로 이렇게 이송할 수 있는 그런 전원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 제주도 내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치료가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그럼 우리 제주 지역에 있어서의 그 어떤 그 코로나 그 위중증 환자를 이렇게 입원 치료할 수 있는 최대치는 몇 명이 될까라고 했을 때 네. 결론 먼저 얘기를 드린다면 전문가들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명 정도가 최대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명이요? 예. 네. 그것을 이제 제가 왜 그런가를 이렇게 좀 설명을 잠깐 드리면 일반 중환자인 경우에 간호사 한 명이 그 일반 그 중환자 2명을 이렇게 그 케어가 이렇게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제 중환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간호사 2명에서 3명이 코로나 중환자 1명을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그 24시간 이제 3교대를 이렇게 근무를 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게 되면 이 코로나 중환자 1명을 이렇게 그 관리하고 치료하는 데 있어서 6명에서 9명이 정도가 이제 간호사가 이제 필요하다는 얘기죠. 네. 보통 일반 중환자에 있어서 4, 5배 수준입니다. 그럼 우리 제주대학교 병원에 있어서 이 간호 인력이 81명으로 이렇게 좀 돼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이 전역 그러니까 이제 일반 중환자실을 안 분다고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이 10명까지 이렇게 수치상으로는 이렇게 가능한데 근데 이게 실제로는 이제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 종합병원에 있어서 이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환자들이 제주대학교 병원으로 이렇게 네. 이송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요. 어떤 그 이 일반 중환자실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돼야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이 5명 이상이 어떤 그 제주에 있어서 중환자가 이렇게 발생했을 시에 있어서는 어떤 전문가들은 이제 의료 사태가 이렇게 발생을 할 수가 있고 어떤 단계적 일상적인 그런 그 회복도
일시 중위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이 유증증 환자를 억제하는 데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네. 부스터샷이다. 네. 추가 접종인 것이죠. 이 추가 접종이 이렇게 필요로 이렇게 하는 것은 백신 효과가 이렇게 떨어져서 이제 돌파 감염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인데 현재 한 40개국 이상에서 이렇게 부스터샷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영국인 경우는 이제 40대 이상, 미국인 경우는 전 그 성인층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3차 접종을 이렇게 확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 유증증 환자의 대부분이 60대 이상인 것을 이렇게 감안을 한다라고 했을 때 당국에서는 이 네네. 고령층 중심으로 예. 부스터 샷을 올리는 데 있어서 좀 모든 네. 전력을 다 쏟아야 되겠다는 말씀 예. 좀 드리고 싶네요. 그 부스터 샷에 대해서는 어저께 그 코로나19 주간 위험도 평가를 발표했던 정은경 그 질병관리본부장님 통해서도 이렇게 논의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은 좀 저희가 그 기다려 봐야 되는 측면인 것 같고요. 제주 지역의 특성을 좀 감안을 한다면 저희가 관광지이기도 하고요. 지금 현재 집단 감염이 이제 학교나 그리고 뭐 요양병원 이런 중심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특성을 좀 감안했을 때 어떤 노력이 좀 더 필요한지 그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백신 접종률이 이제 10대에서 낮은 상황에서 학교에서 이렇게 집단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소상공인 입장에서도 또 해주실 말씀. 아까 이 위원장님이 그 부스타샷의 말씀을 했는데요. 네. 그건 아주 빠를수록 이제 좋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겨울철이 되면서 투익데미 현상이 올 수가 있거든요. 네. 이제 독감하고 같이 돼가지고 오면 그때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이분들이 코로나인지 독감인지 이제 구분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목욕탕에도 이제 가면은 그 예방 접종 인증샷을 받아야 되거든요. 보여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도민신대는 엄격한 잣대를 내는데 관광객들이 비행기를 탈 때는 아무 제재가 없습니다. 지금. 네. 그러면은 이게 관광객들이 제주도에 들어오실 때에도 그 백신 접종, 2차 접종까지 한 그 핸드폰에 거라든지 그거를 보여주고 제주에 왔었을 때 코로나 이런 현상도 좀 방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네. 지금 우선 그 방역에 대해서 잠깐 소상공인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도정에서나 이제 집행기관에서는 방역이나 위생점거나 이 법을 전부 도에서 이제 스스로 이제 나가서 규율을 하면서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일부를 단체에 위탁해서 행할 시 이제 스스로 단체가 자립도 하고 한 경제 주체가 되면서 준수하려고 이제 노력하다 보면은 코로나에 대한 어떤 대응도 되고 또 신속하게 이기 대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에 대해서 잠깐 이제 제주 이기주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주도 소상공인 협회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소상공인 그 총량제를 좀 건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이게 지금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외곽 지역에서 장사가 이제 잘 되다 보니까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제주도민들도 젠트리피케이션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장사를 소상공인 매장을 운영하실 때는 일정 기간 5개월이면 5개월, 6개월이면 6개월 정도 제주에 거주하고 난 다음에 운영을 하는 게 어떤 그런 제도를 두어야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거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제주 경기가 나빠졌을 때는 이 부분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이 매장을 놓고 나가버리거든요. 네네. 그럼 모든 경제 비용은 제주도민이 다시 떠안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주도가 우선 소상공인 총량제를 좀 해보는 건 어떤가 예. 그런 건의를 좀 하고 예. 싶습니다. 몇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소상공인 총량조회 하니까 저희 당의 대통령 후보이신 이재명 후보께서 음식점 총량제 얘기를 한번 꺼냈었죠. 네, 맞습니다. 이게 뭐 기본권이 우선이냐 아니면 전체적인 이익의 방점에서 이건 한번 정말 대선과 내년 지방선거에서 한번 의제로 좀 다룰 만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우선 합니다. 네. 이거는 좀 이따가
다시 좀 이야기하도록 하고 저는 이게 말씀드려야 될 게 아까 양행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는 것에 좀 더 부안할 필요가 있다는 게 그 지금 감염병의 인력 그 감염병에 대해서 전담하고 전문적인 그 숙련도가 높은 의료 인력이 확보돼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이거 덧붙여 좀 중요한 내용은 또 뭐냐면 그럼 감염병만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의료기관이 현재 제주도에 있느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상병동을 좀 전환을 시키거나 좀 분리해서 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감염병 전문 병원이 제주도에 굉장히 필요하다. 근데 이 이야기는 사실 뭐 올해 얘기만 아니고 몇 년 전부터 나왔었던 것이고 2016년에 그때 메르스가 한번 한국을 강타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의 메르스를 그 기회로 해서 전국적으로 권역별로 감염병 전문 병원을 설치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4개였다가 그다음에 6개로 늘었어요. 근데 6개 늘면서 마지막 한 군데가 제주도가 될 거라는 희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새 예산으로 해서 용역비를 포함한 설계비 예산 23억 정도를 보건복지부에서 올렸는데 마지막으로 기재부에서 커트 당했습니다. 이거 제주도를 좀 홀대하는 건데 이 감염병 전문병원이 당연히 위중증의 그 환자들 위해서도 필요를 하고요. 지금 하나는 아까 제가 재택 치료를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재택 치료라는 게 감염병, 그 코로나가 계속 줄어들 거라는 기대가 있지만 또 일상적으로 코로나가 지속될 거라는 전제를 깔거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코로나가 일상적으로 지속될 때 그럼 독감 수준으로 장기적으로는 관리하겠다 이런 측면이거든요. 그랬을 때 한 곳은 자택을 중심으로 하는 치료의 방식 하나, 그다음에 위중증일 때는 감염증 전문병원이라는 이 세팅이 하나 있어줘야 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오늘 도에서 나왔으면 참 좋았는데 네. 이거는 도에 충분히 논리가 됩니다. 제주가 갖고 있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 그다음에 뭐 한 해에 1, 2천만이 관광객이 오는 것들, 한번 전염병이 퍼지면 걷잡을 수 없다는 그런 논리적 근거들을 가지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은 안 됐지만 내후년에는 감염병 전문병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지금 도내에 3분의 국회의원 그리고 제주도 우리 도의회하고 힘있게 좀 같이 협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꼭 필요한 부분인데요. 예. 예, 우리 고현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감염병 전문병원 제주에 이제 설치하는 부분은 전적으로 이제 저 역시 이제 동의를 하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바라볼 것이고, 지금 당장의 어떤 그 방역 상황, 특히 지금 뭐 학교발 앞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집단 감염이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데, 이 청소년, 그러니까 이제 소아청소년이라고 그러죠. 이 소아청소년들이 1차 그 접종률이 40%가 좀 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접종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 한 13.5% 정도 이렇게 불과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접종률이 좀 낮으냐? 그 이 접종을 함으로써 어떤 건강상의 그 이득보다는 어떤 이 부작용에 의한 어떤 심리적인 그런 게 상당히 좀 크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최근 이 도내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학교발 이 청소년들이 확진자가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 더욱이 이제 수능이 끝나면서 네네. 미접종 그 10대들이 그 앞으로 그 확산세가 이제 더 커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좀 됩니다. 이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소아청소년 이 방역 그 정책도 어떤 자율 접종에서 강력 권고로 이렇게 그 방향을 좀 틀었어요. 그리고 이제 소아청소년도 방역 패스를 정부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19세 이하의 이 확진자가 지금 몇 프로냐면 한 20%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네. 이 유행 규모가 상당히 좀 커질수록 어떤 이 소아청소년들이 이 감염 속도는 상당히 좀 빠를 수밖에 없다. 아이들이 이렇게 감염이 되면 특히나 이제 이 치명률이 높은 조부모, 할아버지나 이제 할머니에게 이제 전파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어떤 그 소아청소년들에게도
접종을 이렇게 권하고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당국에서도 많이 어떤 그 유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이제 강구할 네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생각됩니다. 그 방역 문제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했는데요. 그것과 함께 일상 회복을 위해서 이제 가장 또 우선순위에 있는 게 민생 경제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바로 이제 다음 주면은 2단계 시행에 대한 평가를 하는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주에서 영업시간 제한이라던가 사적 모임 그 제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박인철 회장님 그 지금 소상공인 분들의 그 현재 상황도 좀 말씀해 주시고 지금까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그 소상공인 지원 방안에 대해서 영업시간 제한 사적 모임과 좀 연동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 아까 우리 이 위원장님이 말씀한 그 소아 청소년 말씀해 주셨는데요. 청소년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한 가지 이제 제안을 하면은 네. 이제 아까 수능이 끝나고 이제 학생들이 방학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알바를 많이 하는데 네. 알바생들이 접종을 좀 의무화하는 게 우선 그것이 급선무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우선 네. 해봅니다. 아까 뭐 사회자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제주도 소상공인들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너무나 어려운 현실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제주 총 사업자가 그 한 12만인데요. 10만 이상이 그 90% 이상이 소상공인 사업자고 제주 인구의 직간접적으로 60%가 소상공인하고 연관이 되어 네.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우리 도의원님들께도 나와 계십니다만은 우리 그 농어민 수당 지원이라든지 농가 자연 피해로 했을 때 조류 독감이나 구제역이나 우박 등은 이제 80% 정도 이제 보상을 받는데요. 네. 소상공인들은 세금을 열심히 납부하고 코로나 방역을 철저히 이제 준수하면서 제주도의 한 경제 주체로서도 살아가고 있는데 참 차별화를 받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제 소상공인들이 또 휴업 폐업이 되면서 일자리를 잃고 이제 갈 데 올 데 없는 경우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거를 하나 이제 제 도에 제안을 하고 싶은 거는요. 네. 휴업 폐업으로 갑자기 일자리를 잃은 그 소상공인 분들을 그 인력난이 어려운 농촌에 인력으로 활용을 하고 그 활용을 하고 나신 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이분들이 소상공인은 꼭 재창업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네. 재창업을 할 때는 각종 메리트를 좀 선적으로 뭐 장기여 지원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간판이라든지 보수를 다른 사람보다 먼저 주면은 어떤 그런 제도를 도입하면은 소상공인들이 그 잠깐 어떤 여비도 좀 벌 수 있고 농촌 네. 가가지고 또 농촌은 인력난을 좀 어떤 해결하는 그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서로 이제 뭐 상생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지역구에도 이제 소상공인이 많은 걸로 알고 네, 또 네. 그쪽이 지금 휴업 폐업이 아주 높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아주 좀 높은데 이것이 그냥 놔둘 게 아니고 우리 소상공인들이 다시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네. 생각해 줬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이제 그 도정 질문에서 탐나는 전이 지금 뭐 그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탐나는 전에 대해서 잠깐 이제 말씀을 네. 드려도 될까요? 네. 간략하게만 예. 좀 그 그 힘을 탐나는 전은 코로나 발생 전부터 현금이 도외로 유출되고 제주 경제가 좀 많이 나빠지면서 저희 소상공인 단체에서 계속 요구를 최초로 했던 겁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이거를 계속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개 경제 질의에서 원희룡 지사님께 탐나는 지역화폐를 발부를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우리가 농협본부장 변대근 부부장님이 계셨었는데 이것이 왜 이거를 요구하는 사항가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농협 상품권이 그 시기에는 사용이 되고 있었는데 소상공인 매장에서는 사용을 못하게끔 했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제주도 경조사가 많았었는데 그 5천 원짜리를 갖고 주변 매장을 사용 안 하고 꼭 농협 하나로마까지 가야 되는 불편함이 예,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 탐나는전을 이제 그 도입을 했는데 거기에 네. 대해서 어떤 질문이 좀 말씀이 하시고 싶으신 건지. 그러니까 지금 도에서 도의원분들이 그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도 그 금지된 지역 화폐를 사용해 달라고 이제 얘기를 네네. 하는데요. 제가 여기서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농협에서도 농협 상품권을 소상공인 매장에서도 다 공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농협 하나로마트도 대형 매장이기 때문에 월 휴무제를 지켜주시면은 저희들 탐나는전을 얼마든지 같이 상생 차원에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지금 몇 가지 아주 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정말 구체적인 이런 제안들을 여러 가지를 해주셨습니다. 그 휴폐업 그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농촌 인력으로 또 이렇게 잠시 하셨다가 다시 재창업을 하시는 방법도 제안을 해주셨고요. 탐나는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들 좀 주시죠. 네, 먼저 말씀해 주시죠. 제가 탐나는 전에 대해서 잠깐만 더 설명을 올릴까요? 아니요, 시간이 하고 지금 싶은 많지가 얘기가 않아가지고요. 아니, 이 탐나는 전이 네. 지금 말씀 좀 듣고 그다음에 예, 좀 그럴까요? 답변을 예, 해주시면 예, 예. 좋겠습니다. 예. 저는 이게 뭐 탐나는 전이 수수료 문제에 네. 대해서는 소상공인 연합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지 않게 공감합니다. 근데 이제 농협 같은 경우에도 경제 주체로서 굉장히 중요한 조직 아닙니까? 전 뭐 도전 질문 통해서 그 읍을 지역구로 하시는 의원님이 네. 또 그 관련돼 있는 도전 질문도 하시던데 또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또 일리가 또 있어요. 근데 아까 그렇게 서로 상생하는 방안은 저는 어저께 모 조합장님하고 어제 좀 짧게 차담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관련된 얘기입니다. 근데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소상공인연합회와 농협 간의 관계가 대척점이 아니라 충분히 가운데에 지점이 좀 있는 것 같더라. 요거는 그 내년 지방선거가 가기 전에 구만섭 지금 대행 체제에서 좀 풀고 숙제인데 풀고 가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네. 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우리 고현수 의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네, 네. 예, 알겠습니다. 그 밖에도 코로나19 일상 회복을 위해서 이제 문화예술계 분야에서도 좀 촘촘하게 그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이 문화예술인들이 이번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겪는 마음의 고통은 아까 우리 소상공인들 못지않게 상당히 좀 큽니다. 그동안 사실 이제 어렵게 조성되어 왔던 이 제주의 그 문화예술 그 생태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순식간에 네. 무너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도민들이 누릴 수 있는 그 문화 향유를 박탈당하고 있다. 우리 그 예술인들은 이제 비록 가난하지만 공연하거나 아니면 이제 작품 활동 하나 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어떤 그 자부심을 느끼고 이렇게 살아가거든요. 이 파블로 피카소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피폐된 그 영혼을 우리 일상이 먼지로부터 씻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술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요즘 그 코로나로 인해서 지치고 힘든 우리 서민들이 어떤 그 힘이 될 수 있는 것이 문화예술이 그 가치이고 힘이다 이렇게 좀 생각되는데요. 이게 파괴된 우리 제주의 그 어떤 그 문화예술 생태계를 복원할 수 있도록 네네. 어떤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절실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일상 회복, 단계적 일상 회복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전으로 그대로 그냥 회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새로운 전환, 우리들이 2년 동안 배운 것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전환을 위한 회복이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주실 말씀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코로나가 우리 사회에 굉장히 위협 요인이고 위기 요인이죠.
네, 일상적으로 단계를 회복한다는 것이 기회 요인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차제에 이 코로나19를 슬기롭고 이기면서 동시에 이 기회에 제주의 좀 미래 가치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던지는, 화두를 던질 수 있는 기회를 전 제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제주가 갖고 있는 환경 수용력이나 이런 거를 조금 재설계를 통해서 제주의 지역에 있는 도민들이 소상공인을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각각의 분야에서 공유된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이 방식이 무엇일까를 좀 던지는 오히려 기회 요인이다. 그래서 새롭게 저는 제주의 미래를 좀 전환하는 계기로 좀 삼을 기회일 수도 있다. 저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준비를 좀 잘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논의를 이렇게 좀 이어왔습니다. 이제 마무리로 좀 그 앞에서 못하신 말씀이 있으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너무 많으셨을 텐데요. 예. 그 탐나는 전에 대해서 이제 잠깐 다시 말씀을 올리면요. 네. 지금 이 탐나는 전이 농협 하나로마트를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지금 그 제주는 이제 곰이 부리면서 돈은 왕사방이 다 가져가는 꼴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전부 이제 회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제주도로 다시 그 이익금이 환원될 건가? 네. 이게 중요한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정하고 해가지고 그 진짜 코로나인에 들어가는 돈이 다시 도민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그 소상공인분들이 그 자영업자들이 이 카드 수수료가 많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연 매출 3억 이하 정도는 카드 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방법이라든지 요번에 그 영업 손실 보상된 업소에서 제외된 매장에는 도 차원에서 또 별도의 지원책이 있었으면 좀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 관광업계에 대해서 잠깐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을 시간이 좀 되나요? 해주십시오. 마무리요? 예, 예. 사실 이제 제주 경제의 그 핵심이 바로 이제 관광 산업이고 어떤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관광이 허브 어떤 이 메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주 그 도 행정이 어떤 관광업계에 대한 특히 이제 영세업체에 대한 어떤 그 지원은 상당히 좀 미미하다. 더욱이 어떤 그 고부가가치 어떤 이 콘텐츠를 이렇게 개발하는데도 상당히 좀 인색이 좀 많다. 아까 우리 그 방인철 회장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지금이 상당히 네. 그 이 관광객이 많이 옴에도 불구하고 예,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네. 알겠습니다. 이 조금 더 쓰십시오. 예.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 마무리를 하라고 하니까 예. 이 말이 좀 안 나오는데 예, 그럼- 어쨌든 간에 이 그 대자본에 의한 소수의 그 업체만이 이제 호황을 좀 누리고 있고 이제 대부분이 어떤 도민이 이제 경영하거나 이제 운영하는 이제 업체들이 폐업 아니면 휴업 그리고 이제 겨우 이제 근근히 지탱하고 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실질적인 어떤 그 물론 이제 그 예. 이 관광업체의 그 자구책도 좀 필요하겠지만 그 실질적인 행정에 있어서의 그 지원이 좀 구체화돼서 이렇게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현수 의원님께서는 그냥 인사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아까 제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 네. 새로운 전환의 제주의 미래의 설계 과정으로 삼아가자. 예. 그렇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2년 가까이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우리 삶의 방식에 대한 성찰의 기회이기도 했을 겁니다. 단순히 코로나 이전으로의 회귀가 아니라 제주 도민이 바라는 일상 회복이 무엇인지 그 지향점을 놓치지 않으면서 자율적인 책임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계획과 정책들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